안녕하세요, 끼범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단점은 없을까? 과연 30만원씩이나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제가 에어팟을 2주 정도 사용해보고 좋았던 부분들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4가지씩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착용감입니다. 기존의 오픈형 타입 에어팟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흔들거나 옆에서 툭 치고 가면 유닛이 빠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어팟 프로는 인이어 타입으로 바뀌고 유닛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면서 이런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패키징에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귀에 맞는 이어팁을 착용하면 귀에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오픈형 타입의 이어폰이 잘 빠져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에어팟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수용과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인이어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죠. 이 기능은 유닛에 움푹 들어간 포스터치 부분을 꾹 눌러주거나 휴대폰의 제어 센터 혹은 애플워치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커널형 이어폰은 잘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구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에어팟 프로는 시끄러운 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또는 사람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싶을 때 상황에 맞게 수용과 캔슬링을 통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은 대단하지만 노이즈 컨트롤의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단점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케이스의 편리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정사각형의 디자인에서 가로가 조금 더 길어진 모습 때문에 손으로 잡을 때 한 손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기존 1, 2세대 에어팟의 케이스는 손으로 잡으면 한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썩 좋지 않아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크기는 살짝 커졌지만 그립감은 더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패드 위에 올려놓고 자면 다음날 충전이 다 돼 있어서 따로 유선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충전 중에 에어팟을 툭 터치하면 충전 상태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포스터치의 편리함입니다. 기존의 에어팟들은 오른쪽 왼쪽 유닛 설정을 통해 재생 정지 이전 곡 다음 곡에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에어팟 프로는 한 번 잡기로 정지 재생, 두 번 잡기로 다음 곡 재생, 세 번 잡기로 이전 곡 재생, 마지막으로 한 번 꾹 잡으면 노이즈 컨트롤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의 유닛을 터치만 해주던 방식에서 에어팟을 잡아줘야 된다는 점은 살짝 아쉽지만 별다른 설정 없이 한쪽 유닛으로 이런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생각보다 유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재생 정지와 노이즈 컨트롤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 세대에 비해 다양한 컨트롤을 이어폰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포스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끼범 채널을 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이번 에어팟은 노이즈 캔슬링과 수용만으로도 살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지출하기에 30만원이 넘는 에어팟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어폰을 30만원이나 주고 쉽사리 구매하고자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많지 않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궁금했던 저도 가격 때문에 살까 말까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오른 가격만큼 내구성이 디테일하다든지 충전 어댑터라도 들어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어팁을 제외한 구성품은 똑같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케이스의 내구성입니다. 가격이 3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케이스에 유격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들도 약간의 유격은 느껴지는 편이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제품이 가로로 더 넓어져서 그런지 보완돼야 될 유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기만 해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차이팟 프로도 이런 유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제품이 보여주는 퀄리티의 부재는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어폰의 착용감입니다. 전 세대처럼 오픈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아무래도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귀에 딱 맞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커널형 특유의 먹먹함과 이물감이 드는 불편함은 에어팟 프로의 비싼 가격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낄 때 보통 양쪽에서 한 번에 끼우기보단 한쪽 끼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커널형 특유의 먹먹함이 마치 노이즈 감쇄를 설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커널형을 평소에 끼던 사람이라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착용을 할 때마다 감쇄가 되는 듯한 이 답답하고 멍한 느낌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상황을 굳이 표현해보자면 이어폰을 넣은 쪽에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돼서 끼지 않은 반대편 귀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해서 커널형 특유의 느낌이 다르다던가 재질이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노이즈 수용 부분입니다. 커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외부의 소리를 마이크로 입력해 귀로 출력하는 형태로 노이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귀로 듣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는 멀리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소리는 가까이 있는 소리처럼 볼륨 밸런스 조절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멀리 있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것 같은 기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 저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이즈 컨트롤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 커널형이어서 아쉬운 착용감 등 여러 아쉬운 점도 분명 있지만 저는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포스터치의 편리성 때문에 비싸지만 그래도 사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도 에어팟 프로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노이즈 캔슬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커널형 이어폰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리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얘기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죠.